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9시로 제시했습니다. 이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거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란은 추가 해협 봉쇄 가능성을 내비치며 맞섰습니다. 이란에 격추돼 실종됐던 미군 전투기 승무원이 약 36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미 특수부대가 이란 영토에 침투해 구출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대담한 작전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이 민형배, 김영록 후보 간의 결선으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도 보수의 악착 같음을 보여주겠다며 전남 광주시장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5집 아리랑이 빌보드 200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주 연속 정상에 오른 K-팝 역사상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시한을 최후 통첩하며 이란을 몰아붙였습니다. 트럼프가 말한 시한, 우리 시간 수요일 오전 9시입니다. 해협을 열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거라면서 발전소와 다리도 모두 파괴하겠다. 욕설을 내뱉으며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홍해까지 봉쇄할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트루스 소셜에 미 동부 시간 화요일 오후 8시로 적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9시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사실상 이란에 대한 최후 통첩으로 해석됩니다. 거친 표현까지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올린 다른 글에서 화요일은 발전소의 날이자 다리의 날이 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욕설까지 동원하며 해협을 열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도 이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발전소도 교량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란은 확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맞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입구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까지 봉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해협은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핵심 해상 통로로 전 세계 원유 수송의 10% 이상이 지나는 곳입니다. 홍해까지 막힐 경우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이란군에 격추돼 실종됐던 미군 전투기 승무원이 미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대담한 구조작전이었다고 자평했는데요. 실종됐던 36시간, 이란과 미국은 이 미군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격추된 미 전투기 승무원 구출 소식을 알린 건 현지 시간 5일 새벽 시점이었습니다.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우리가 그를 구했다고 소식을 직접 전하며 미군은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한 구조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구조된 미군에 대해선 부상을 입었지만 곧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실종된 미군을 찾기 위해 투입된 구조헬기 2대도 작전 도중 이란군의 지상 공격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이란 내에서 실종된 미 전투기 승무원을 약 이틀 만에 가까스로 구조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앞서 지난 3일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미군의 F-15 전투기가 이란 혁명수비대 방공망에 격추된 바 있습니다. 탑승한 미군 2명이 비상 탈출에 성공했지만 이후 조종사만 구출되고 다른 승무원 장교는 실종 상태였습니다. 특수부대를 투입한 미군과 현상금까지 내건 이란이 실종된 미군의 신병 확보에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مردم عزیز و غیرتمند اگر خلبان یا خلبانان دشمن را دستگیر و زنده تحویل نیروهای انتظامی و نظامی دهید مژدگانی و پاداشی ارزشمند دریافت می‌کنید. 결국 미 특수부대가 야간에 이란 영토에 침투하는 구출 작전을 감행했고 은폐해 있던 미군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대의 군용기와 헬리콥터가 동원됐고 이란군과의 교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구출 작전으로 미국은 큰 위기를 넘겼다는 평가입니다. 이란이 이 생존자를 갖고 도발이나 그런 선전전을 쓰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JTBC 안지연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찾아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여당은 이번 주 전쟁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부담이나 선거용 추경이란 지적도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철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대부분을 부담한다며 추경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26조 2천억 원 규모 전쟁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 8천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대책으로 소득 하위 70%에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지급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전체 70에서 80%는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결국 지방비 분담금은 1조 3천억 원 수준이라며 지방교부세로 9조 7천억 원을 받은 걸 감안하면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 4천억 원 늘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건 초보산수 아니냐며 재정 부담 증가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지방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빚을 내서 돈을 뿌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을 예고한 상황.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오는 10일 추경안 처리를 못 박았습니다. 숫자만 놓고 봐도 성립하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민생 지원은 외면한 채 어떻게든 정부 정책을 흠집내겠다는 정치적 의도뿐입니다. 대정부 질문과 7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도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본선행 티켓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김영록 두 예비 후보가 다시 한번 결선을 치릅니다. 국민의힘에선 험지 출마를 시사했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보수의 악착 같음을 보여주겠다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은 민영배, 김영록, 신정훈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졌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득표자인 민영배, 김영록 두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민영배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전남 광주 통합의 미래를 놓고 비전과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후보도 입장문을 통해 전남 광주 특별시의 미래를 열겠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결선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험지 출마를 시사했던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다들 포기할 때 나는 광주로 간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 글에서 호남을 버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말하겠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 보수의 악착 같음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남 곡성 출신으로 19대 20대 총선 당시 전남 순천에서 잇따라 당선된 적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에 대한 후보자 추가 공모를 확정 의결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국회에서 더 필요하다며 사실상 보궐선거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출마를 시사하면서 쉽게 정리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당과 싸우는데 힘이 너무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선거 끝나면 곧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라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국회에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왔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저는 국회에 와서 싸운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엄청난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가 이 전 위원장에게 보궐선거 출마를 공개 요청한 건 처음입니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 이 전 위원장 주호영 의원 컷오프에 따른 후폭풍을 잠재우려 직접 나선 모습인데 당사자들은 반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JTBC에 재보궐선거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며 경선이 처음부터 다시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 주 의원 역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하겠다며 오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계획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당은 나머지 6인 경선을 진행하고 있지만 당내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이 대구에서부터 저렇게 공천이 무너졌습니다. 무속 출마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대구시장은 날아가고 또 보궐선거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더 이 당은 더 추락할 거다. 충북지사 경선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상황. 윤갑근 변호사와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1차로 맞붙고 그 승자가 다시 김명환 도지사와 경선을 치르면 최종 후보는 일러도 4월 말에나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JTBC 김산입니다. 혼란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동연, 추미애, 한준호 후보의 3파전인 경기지사 본경선 투표도 시작됐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내일 후보가 확정되고 없으면 1, 2위가 결선을 치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3파전인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본경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식목일, 경기도에 한준호를 심을 수 있는 여러분의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경기도민이세요? 네. 미애로 환송하고 싶다면 4월 5, 6, 7일 주미에게 꼭 투표해 주세요.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반 합산하게 되는데 후보들은 투표를 독려하며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7일, 없다면 1, 2위 후보가 결선을 치러 17일 최종 후보가 정해집니다. 주소지 이전 시한이 지나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온 유승민 전 의원 경기지사 후보 차출 기대는 완전히 물 건너간 상황. 경기 경선 일정도 못 정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지방선거 슬로건을 공개하는 등 전체 선거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최고이자 최선의 파트너는 중앙정부와 한 팀으로 일할 준비가 된 일 잘하는 여당 지방정부입니다.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확정된 건 인천과 강원, 울산과 경남 등 모두 4곳입니다. 인천에서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 국민의힘 유정복 현 시장이 맞붙고 강원도에서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 후보로 김진태 현 도지사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섭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욕설까지 써가며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 트럼프 대통령을 말려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부활절날 트럼프 대통령, 이란의 지옥이 열리기까지 48시간 남았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이 글을 인용한 뒤에 걸프 지역 국가들을 향해서 저 미치광이가 이 지역을 불덩어리로 만들기 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유엔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중국, 러시아에도 영어로 이 광기를 막을 방법 없습니까? 라고 썼습니다. 엘바라데이 전 사무총장은 2005년에 핵무기 확산을 막은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선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의 부활절에 쓴 평화 메시지가 인류를 향한 범죄 예고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욕설 메시지를 겨냥했습니다. 비겁한 이유로 침묵하는 모든 이들은 이 끔찍한 만행의 공범이라고도 쏘아붙였습니다. 이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예고에 반발하고 있죠. We would react in kind, attack a country's critical infrastructure, energy sector,
it would mean that you want to put at risk the whole population.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호소에도 전쟁의 불길이 어떻게 번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룹 슈퍼주니어의 공연 도중 관객이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공연하는 가수 앞으로 안전 펜스가 무너졌습니다. 가수에게 다가가려 팬들이 손을 뻗습니다. 손이 닿으려는 순간 사람들이 균형을 잃고 휘청입니다. 연결된 펜스가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여러 명의 관객이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서울 K스포돔에서 그룹 슈퍼주니어의 공연 도중에 벌어진 일인데요. 펜스에는 임신 안간이니 기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리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한 스레드 이용자, 자신이 떨어진 관객 중에 한 명이라면서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했고 별다른 이상은 없다.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슈퍼주니어 멤버가 계속 나를 기다려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앵콜 마지막 곡 무대 중에 안전 펜스가 무너져 3명의 관객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히면서 관객분들이 완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일한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시설 안전을 점검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멤버들 모두 너무 놀랐고 걱정을 많이 하고 나 향후에도 아프지 않도록 멤버들 그리고 저희 SM의 모든 분들이 함께 같이 케어하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소녀 다영이 공개한 새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에 등장한 댄서가 화제입니다.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딸 샤일로입니다. 지난 2일 다영이 솔로 컴백을 앞두고 공개한 뮤비 티저 영상입니다. 댄서들과 함께 춤을 추는 30초 분량의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낯설지 않은 얼굴의 이 댄서, 바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딸 샤일로 졸리입니다. 샤일로는 그동안 소셜미디어에서 여러 번 춤 실력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다영의 소속사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미국에서 출연진의 현지 오디션을 진행했고 이 중에 컬처라는 댄스 크루 소속 댄서들이 여러 명 선발됐다면서 촬영 후에도 안젤리나 졸리의 딸이란 걸 알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플지는 안젤리나 졸리와 쌍둥이 같다면서 K-팝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샤일로를 주목했습니다. 다영의 신곡은 내일 오후 6시 공개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5집 앨범 아리랑이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앨범 차트에서 2주 연속 정상에 오른 K-팝 앨범 역사상 처음입니다. 외신은 오랜 공백에도 BTS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고 평가합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이 다시 한번 역사를 썼습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K-팝 역사상 처음으로 2주 연달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얘네 이제 이런 거 나와도 되네? 4년 만에 도전적인 곡을 내세운 방탄소년단. 그동안 1위를 차지한 6개의 앨범보다 더 오래 정상을 지켰습니다.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K-팝 데몬 헌터스 OST의 경우에도 빌보드 200의 비연속 1위에 그쳤습니다. 이번 주 아리랑 앨범 판매량은 11만 4천 장으로 2주 연속 톱 앨범 세일즈를 기록했고 현재까지 82만 8천 장의 앨범 유닛을 달성해 올해 모든 가수를 통틀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밖에도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도 2주 연속 모든 글로벌 차트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틀곡 스윕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지난주 1위를 차지한 뒤 이번 주에도 10위권 내에 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외신은 오랜 공백에도 BTS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0도, 광주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9도 사이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JTBC 아침 해를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